안녕하세요. 마법한 누굴까입니다. 예, 오늘은 소설 하는 날이죠. 금요일이니까. 원래 이 시간이 글을 쓰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글을 지금 쓸 수 없는 사정이라서 예, 과거에 썼던 글을 좀 들고 와서 그걸 좀 읽고 그 읽은 거를 유튜브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 과거에 쓴 글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글 쓴 게 다 떨어지면 이제 앞날이 막막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고 이거 얼마 길지도 않는 이 글을 막 억지로 늘려가지고 말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글을 써야 방송이 되는데 글은 못 쓰고 있고 그렇다고 옛날에 쓴 글을 끄집어내서 낭독을 한다 쳐도 과거에 쓴 글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 못 버틴다. 그래서 이 메모장으로 쓰는 게 저는 쓸 수 있지만 좀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2007년도에 썼던 글인데 지금 이 글 보면 되게 단촐하죠? 그냥 소제목 되게 큰 글씨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게시한 날짜 저 이거 글 쓴 날짜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거 새벽 1시 19분이죠? 이거 새벽 1시 13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9 빼기 3, 6분 안에 이 정도 분량을 못 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거 어디 써놓은 다음에 그걸 복사해가지고 올려놓은 그 게시 시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번 주에는 요 겨울의 시작 요거를 좀 읊었죠? 이게 제 흑역사인데 겨울 이야기 시작 이게 원래 이거 죽음에서 피어난 눈이라는 작품에서 첫 도입부거든요. 프롤로그 격? 네, 근데 이걸 전에 낭독했었는데 뭐 전에 낭독한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번 주에 했던 거를 좀 요약하자면 근데 요약이고 자시고 간에 제가 이 이야기를 거의 기억을 못해요. 왜냐? 저번 주에 낭독하긴 했지만 이거 날짜 보이죠? 게시한 날이 2007년 10월 8일이에요. 지금 2022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 글이다? 15년 전 글입니다. 그리고 15년 전의 제 감성은 제가 봐도 좀 손발이 오그라들고 손발을 간수하기 힘드네요. 음. 이거 시작이 이제 주인공이 일종의 귀신이에요, 귀신. 근데 어떤 귀신이냐? 과거를 잊어버린 듯한 귀신. 이거 듯하다라고 했지만 이거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어,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어느 마을에서 눈을 뜨게 돼요. 근데 이 귀신이 다른 사람들도 다 보이는 귀신이야. 거기다가 한 소년과 부딪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마른 귀신인데 원래 귀신이 보이긴 하는데 물리적 간섭은 원래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물리적으로 부딪히고 막 그냥 귀신이라는 표현 없으면 그냥 그거야 그거 기억 상실증 환자야 그냥. 예. 그러니까 처음에 소년하고 부딪힌 다음에 소년은 자기가 귀신하고 부딪혔는데 그걸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희한하죠. 원래 귀신이라면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슥 통과해가지고 갈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이 그 마을 촌장 되는 사람하고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이 마을을 파멸로 몰고 갈 것이라는
예언이라도 들었나? 하여튼 물건도 아니라서 버릴 수도 없고 근데 물리적 간섭이 가능하면 밖에 던져둘 수 있죠? 예, 쫓아낼 수 있는데 왜 안 쫓아내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 마을 촌장이 그 귀신한테 그 시험을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마을에 머물게 하기 위한 장치죠. 그리고 뭐 저번 주에 부자법 같은 거 얘기했는데 부자법은 뭐 손으로 하는 뭐 있죠. 뭐 예전에 알았는데 지금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이때 그 나루토 본 적이 없어서 근데 나루토가 뭔지는 알아요. 그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하여튼 예전에 이거 도서관에서 닌자 이야기라는 얇은 책이 있는데 그거랑 뭐 또 하나 읽은 거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읽고 이거 그거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글 쓴 이유는 까먹었어요. 원래 이유가 있어서 이걸 썼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이유로 이 글을 썼다라는 글을 안 써서 15년이 지난 지금 기억 안 납니다. 예. 제가 저저번 주인가 저저저저번 주인가 제가 쓰고 있는 글에 대해서 설명해 준 적 있잖아요. 그 PM 울는 밤 시리즈 되게 중이병적인 그 제목을 가진 작품. 근데 그거는 쓴 이유가 얼핏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마을이 예, 닌자 마을이에요, 닌자 마을. 근데 이 닌자 마을은 그 군대한테 이제 공격받을 예정인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한테 야마다랑 우치다를 붙이는 것 같은데 예, 본명은 아닌 것 같아요. 즉석에서 장명이니까 한 거 보니까. 근데 그 왜 야마다 우치다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대부분은 진짜 보이죠? 아 가리네. 대부분은 모릅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군대 격퇴시키는 거를 시험으로 내렸는데 암만 그래도 군대가 그 한두 세 사람의 힘으로 격퇴시킬 수 있는 군대는 그게 군대입니까? 오합지졸이지. 오합지졸도 군대를 가리키는 말 중 하나죠.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오합지졸이고 훈련이 제대로 돼 있으면 정예군이고 근데 병사 개개인의 자질도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군 부대가 오합지졸이냐 정예군이냐 가르는 건 지휘관의 역량이에요. 지휘관이 뛰어나면 진짜 필부들로도 적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그 실천량 해전 이끈 사람 같으면 암만 정예 부대여도 다 수상시키죠. 예. 그래가지고 군대 수, 위치, 통솔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험 치르겠다고 해버렸대요. 예, 이 귀신이 좀 인간계의 상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되게 이런 거 알아낸 다음에 계획 세워가지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래가지고 작전을 설정한 다음에 원래 그 대응을 하는 게 정석이죠. 음,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해산시켰고 내 앞에 선 자객들은 맛없이 서 있을 뿐이다. 이 자객들이 그 우치다랑 야마다 얘네 둘인 것 같아. 네, 혼잣말을 들었다. 예전 귀신도 내 동료의 목숨을 빼앗았지. 이거 무슨 복선인 것 같아. 그 녀석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을 한 번 더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촌장이 귀신 들으라고 한 말 같아. 이렇게 긴 문장을 중얼중얼 거린 사람이 어딨어.
나는 그걸 들었지만 입으로 못 들은 채 했다.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도 귀신 본 적이 있어. 본명이 없대. 야마다는 본명이 없다. 촌장 옛 동료도 야마다다. 그러니까 얘는 본명은 없지만 일단 야마다라고. 그리고 이 귀신은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가 뭔 원한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차차 알게 되겠지. 근데 이 마을에 대해서 원한 가지고 있으면 어쩌려고. 군대는 어떻게 여기 알게 됐고 왜 여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지? 얘도 몰라요. 얘도 몰라. 군대가 진을 친 곳은 안다. 가자. 준비는 내가 다 해놨으니. 이 글은 지금 잘 보이고 있죠, 화면에. 다행이네. 그림판은 잘렸는데 귀신이 되어서 이용되는 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라. 닌자 말에서 귀신 농담도 못하나? 근데 전혀 농담하는 그 말투가 아니죠? 되게 진지하죠, 말투. 그러니까 그래서는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분간 안 돼요. 셋은 초면에 동료가 됐다. 만나지 뭐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겠죠. 내 원한만 갚으면 쓰러질 인연. 우치다는 별다른 말 하지 않았다. 그쵸. 지금 이야기 주고받는 게 주인공인 귀신이랑 야마다하고 우치다는 한마디도 안 했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밤중인데 달빛을 보면서 묵묵히 길을 걸어갔다. 군대 숫자는 많아 보이지 않지만 경계는 삼엄한 편이었다. 근데 군대에는 숫자가 기본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옛날 전투들 보면 적은 수를 가진 군대가 많은 수를 가진 군대를 격퇴하기도 하고 그런 일 잘 있었죠. 그 귀주대첩 그런 것만 봐도 되게 적은 군대로 그 중국군 물리쳤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귀주대첩이면 수나라인가 당나라인가. 하여튼 우리나라에 대첩들 이름난 대첩들이 몇 개 있어요. 귀주대첩도 있고 살수대첩도 있고 한산도도 대첩이라고 그러나? 한산도 대첩. 대첩이라는 게 크게 무찔렀다라는 뜻이겠죠? 예, 전 잘 기회가 안 나네요.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여기서 기다려. 그러지 뭐. 여기에 돌아오겠다.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갈라져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근데 이 셋이 동료가 됐는데 이 야마다 우치다는 이 귀신을 왜 신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귀신이 이 마을 원한 가져서 얘네들을 배신할 수도 있는 노릇이잖아.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제가 좀 지금보다 15살 어린 시절이라서 귀신이라도 온 세상을 다 볼 순 없고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 완전 정보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 정보라는 건 그 네가 아는 건 나도 알고 내가 아는 건 너도 안다 뭐 이거죠. 근데 그 완전 정보가 성립해도 그게 세상 모든 것을 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네가 알고 네가 알고 네가 알고 너도 아는 거는 나도 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거는 너도 안다. 근데 나와 너가 아는 게 온 세상 모든 지식이다 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중얼거리긴 했지만 어떤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져서 적진으로 나도 갔다. 닌자들은 나를 볼 수 있지만 병사들은 못 알아차렸다. 왜 닌자들은 볼 수 있는데 병사들은 못 볼까? 결코 졸고 있지 않는데도. 나에게 불리할 게 없다. 미신을 잘 믿는 이 녀석들은 귀신이에게 두려움을 흔히 떨지. 이거 약간 이거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낭독해 내버리고 있네. 오늘 낭독은 여기 두 번째 이야기부터예요. 이거는 저번 그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짧게 요약해 주고 있는 거지. 아무튼 주인공 이름도 안 나왔네 생각해 보니까. 무사님, 어째서 이 작은 마을을 없애려는 겁니까? 한 여검사가 무사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려는 찰나에 눈을 마주쳤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다.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그리고는 눈밭이 펼쳐졌는데 이거는 옛날 그 과거의 모습이죠. 다치지 네 목숨 끊을 날이 왔구나. 기분 어떠냐 해가지고 두 무사가 이제 대결하는 건데 그 좀 정정당당한 대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사도 정신이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막 전국시대 때 일본 애들 막 무사도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막 무슨 정정당당한 대결 같은 거 내세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무사도 정신 잘 찾아보면 우리가 상상하던 통념의 것과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좀 근대에 정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하면 검색해 보세요. 네. 제가 이글 쓸 때도 잘 몰랐어요. 하여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얻은 지식일 거니까 그래가지고 폭설이다. 눈이 갑자기 내리기 시작해서 이 미신 잘 믿는 애들이 귀신이 분노했다 외치고 우왕좌왕하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군대가 철수하는 걸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별거 없죠? 내용? 그 주인공이 기억을 잃었는데 그 마을에서 눈을 떠가지고 촌장한테서 너 원하지만 우리 마을에 머물고 싶으면 시험을 쳐라. 네 원한 뭔지 우리도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너 혼자 가긴 그러니까 우치다랑 야마다랑 붙여줄게. 근데 네가 치러야 될 시험 군대 격퇴시키는 거야. 셋이서 그게 시험이야. 그래가지고 군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 과거의 그 자기 대결 모습 좀 정정당당하지 못한 대결에서 좀 패배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다치지. 얘가 귀신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눈이 내려가지고 격퇴가 된 그걸로 첫 그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되게 짧고 냉정하게 평가하면 유치하죠.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도 좀 유치한 편이긴 하지만 두 번째는 운명 예정대로 이게 소제목입니다. 소제목 챕터니까 2장? 제2장 10월 8일 새벽 1시 19분에 업로드 된 거예요. 어디에? 제 블로그에. 지금 이거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비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제가 쓴 글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남이 쓴 글이면 이거 큰일 나죠? 예, 내가 쓴 글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마을로 돌아오는 내내 야마다는 나에게 불평했다. 대체 어디로 사라졌느냐. 날씨가 변해서 우리도 물러났는데 네가 없어서 무척 불안했다. 진짜 촌장 말대로 우리 마을에 저주가 퍼부어진 것은 아니냐 등등. 하지만 우치다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우치다, 넌 정말 말이 없구나. 내 생각엔 우치다가 닌자의 표본인 것 같은데. 나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날씨가 미쳐버려서 그런지 이래저래 무사들과 병사들은 퇴각했다. 근데 병사들이 이끄는 건 무사가 아니라 장교, 장군, 장수 그런 애들 아닌가? 하지만 병졸들이 외치던 귀신의 분노란 단어는 잊히질 않았다. 아무래도 내 감정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날씨가 변한다는 생각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귀신이 되어서 닌자들과 함께 길을 걷는 것도 더더욱 이상할 노릇이다. 내가 생각하는 귀신은 결코 남과 같이 다니지 않는다. 혼자서 다니고 혼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려는 그런 자들이다.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이거 그 피동 중첩이죠.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쓰려면 잊혀지지가 아니고 잊히지 않는 장면은 이렇게 해야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맞춤법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맞춤법을 지키려고 이때보다는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맞춤법이 지키기 힘들어요. 예, 맞춤법을 지키기 힘들어요. 규정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저번에
맨날, 만날 이거 복수 표준어였는데 맨날 보고서는 이거 표준어 아니지 않아? 이랬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은 표준어 규정이 좀 바뀌고 복수 표준어 같은 거 인정이 되는 사례도 늘고 막 그러거든요. 물론 그 국어국립원에서 결정하는 모든 걸 뭐 납득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되도록이면 지키는 게 좋을 규칙이겠죠. 이걸 누구도 안 지키면 문법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예. 언젠가 이 문법 얘기 좀 자세히 할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내가 문법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 생전의 나를 본 현재의 나다. 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그 무사한 결투를 벌였으며 무사도란 무엇인지 제대로 떠올리지도 못하면서 무사도를 어겼다는 분노가 생기다니. 마을에 돌아오며 무언가의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혼자서 원한을 갚을 수 없다. 일단 마을에 돌아와서 촌장에게 적들을 격퇴시켜놓으라 말했다. 이것도 그냥 퇴각시켜놓으라. 격퇴해놓으라. 시키다라는 뜻은 시키다라는 말은 잘 안 쓰는 편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시키다보다는 뭐뭐 하다, 한다 이걸로 순화해서 순화? 하여튼 이거 사역형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것도 안 좋은 습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촌장은 나만 따라오라고 하더니 자신이 거처하던 방으로 갔다. 그는 자리에 앉더니 나에게도 자리에 앉길 권했다. 이 마을은 다른 닌자 마을과는 조금 다르지. 군사들이 이 마을을 치러 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군요. 아, 이거 촌장 대사구나. 나도 왜인지는 모른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는. 아, 이거 지는 원래 붙여야 돼. 지를 떨어뜨린 거는 시간이 뒤에 나올 때. 너를 본 지 오래됐다. 뭐 이런 거. 근데 어떻게는 시간이 아니죠.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하지만 이 마을엔 예전에 복수를 할 마음을 품은 귀신이 우리 마을을 수호해 준 적이 있었지. 의도적이진 않았겠지만 그 귀신은 내 동료가 죽게끔 만들었다. 이 만들었다도 그냥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라더라 비문이라고 하던가 영어 번역투 문장이라고 그러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 귀신은 복수도 못한 채로 사라졌지. 그 후로 우리 마을은 귀신이 보호해준다는 소문이 은밀히 퍼졌다. 그리고 그 귀신이 복수하려던 대상이 아마도 군사를 이끌고 온 모양이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일이다. 우리 마을은 보통 특별한 마을이 아니지. 나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진 계속 동료와 함께 임무를 수행했지만 막상 동료가 사라지 닌자 일을 하기도 힘들겠다 싶어 농사를 짓고 다른 닌자를 교육시키고 임무를 배정하는 촌장 일이나 하고 있지. 이것도 시키고보다는 그냥 하고로 하면 되는데. 하지만 아직도 닌자의 솜씨는 남아있어. 이런 거 일일이 다 따지면 사실 글 못 써요. 다 일단 초벌로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전개 같은 거 확립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맞춤법 고치는 거죠. 근데 지금 맞춤법 따지는 게 이미 게시를 했던 글이기 때문에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맞춤법을 따지면 방송 시간이 좀 늘어나죠, 조금. 그러더니 촌장 앞에 놓인 상자의 뚜껑을 열고서 붓으로 휘휘 젓더니 내 가면에다 바르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사실 구자법은 사람 부를 때 쓰는 기술이 아닌데 닌자의 본업을 멀리하다 보니 자꾸만 잊히기에 하나하나의 손동작에 우리 마을의 닌자들을 부르는 신호로 쓰이게 됐지. 이 마을엔 그런가 봐요. 그건 그렇고 자네에게 바르는 이 독은 사람이 만졌을 때 피부가 보라색이 되지. 잠깐 만지며 목숨은 건지지만 오래 만지게 되면 독이 심장에 퍼져서 피를 토하고 죽게 되지. 나도 이걸 맨손으로 만질 수 없어. 그래서 붓으로 자네 가면에 바르는 거지. 자네는 귀신이니 죽을 일은 없겠군. 뭐로 만든 겁니까? 나도 몰라. 네? 15년 전 유머인데 왜 이리 나도 웃기지 지금. 형도 웃었어? 나도 몰라. 그
그 귀신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상자인데 제일 처음 만진 닌자는 죽어버렸어. 뚜껑을 열고 독을 만진 자는 죽어버렸어. 그게 동료입니까? 아니,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독이라 생각되기에 내가 고의 조심스레 소중히 보관 중이지. 이 독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모르겠지만 물에 씻겨 내려가지만 하면 되니까 안전하긴 하지. 귀신이 분노를 아십니까? 몰라. 뭐야 그거. 무서운 기술 이름이네. 이거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그 짤 있는데 그거 패러디인 것 같아요. 누가 절 죽였는지 알았습니다. 물론 죽을 당시의 일만 떠올랐지만 정당하지 못한 승부로 저를 죽인 게 틀림없으니 저는 꼭 복수를 해야겠습니다. 무사도에 어긋나는 일이니 말입니다. 자넨 생전에 무사였군. 그렇겠죠? 독은 골고루 다 발랐다. 붓으로 가면을 간지리는데 안 느껴지는가? 전혀요. 바람이 몹시 불어칠 때에도 공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대나무와 여러 나무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아, 바람 세차게 부는구나 생각할 뿐이죠. 진짜 귀신이구만. 진짜 귀신입니다. 이제 그만 나가봐. 어? 촌장의 집에서 나오니 아직 밤인 모양이었다. 어디로 갈까 약간 고민할 틈도 없이 우치다가 나에게 와서 알려줬다. 귀신은 낮이 되기 전에 사람이 인적이 드문 숲에서 잠을 잔다. 그리고는 제 갈 길 가버렸다. 나보다 저 녀석이 귀신하는 게 더 어울리겠는데? 어쨌든 저 녀석이 나에게 거짓 정보를 알릴 이유는 없다. 숲에서 자라고 말해서 쫓아내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귀신이 사람 자는 곳에서 자는 것보다는 인적이 없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더 옳은 것처럼 생각된다. 지금이 한밤중인지 새벽인지 모르니 얼른 숲속에 가 있는 게 좋을 듯 했다. 이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검을 연마해야 한다. 귀신인데 검 쓸 수 있어. 검술을 얼른 익혀서 복수를 해야 한다. 비겁한 승부 따윈 인정할 수 없다. 복수는 빠를수록 좋은 법. 하지만 결정적으로 나에게는 검이 없다. 검을 가져다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결국 야마다를 부를 때 쓰던 손짓을 허공에다 했다. 설마 오겠냐 이 어두운 밤중에. 불렀는가? 아니 왜 불렀어? 넌 닌자라 이해를 해줄지 모르겠는데 장검이 필요해. 사람을 죽이려고? 닌자도 사람을 독과 비술로만 죽이지는 않는가 보고. 이거 누구 대사야? 장검이 필요해. 귀신. 사람을 죽이려고? 아, 주인공 대사구나. 내가 왜 헷갈리지? 닌자도 사람을 독과 비술로만 죽이진 않는가 보군. 나와 대결한 자는 비겁한 녀석이었어. 닌자들 내 뒤에서 닌자들로 하여금 내 뒤에서 독침을 쏘게 하고는 내가 움찔한 틈을 타서 나를 얼른 죽여버렸지. 무사도에 어긋난 짓이야. 근데 닌자들은 진짜 무사도랑 백만광경 떨어진 애들 아닌가? 무사들은 꼭 대결이 1대1이어야 하는 건가? 이기면 그만이지. 그래, 이기면 그만이지. 이게 닌자들 생각이지. 나도 기억이 다 되돌아온 상태가 아니지만 내가 졌다는 이유 정도로는 원한이 맺혀서 귀신이 될 리가 없지. 하지만 복수를 갚으려고 하면 할수록 기억은 더 많이 되돌아오겠지. 그리고 복수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알아낼 수 있겠지. 촌장은 내 복수를 위해서 너희 둘이 꼭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 나를 도와야 한다고 했다. 임무라고. 촌장, 멀지 않은 과거를 잊지 못했군. 응?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장검을 구해주면 되겠군. 그때까지 내가 쓰던 직도를 쓰도록 해. 이거 붙여야 되죠. 그리고 위에 겉보다 그거 있었는데 그것도 겉보다는 겉까지는 이것도 붙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띄어쓰기 규정이 되게 어려워요. 아무리 닌자라도 거짓말에 속는구나. 거짓말했어? 하지만 그건 내 말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인 듯하군. 문장이 이상한데. 게다가 촌장이 내린 임무라고 덥석 받아버리다니 이거 왠지 미안해지는데 내가 촌장 말대로 진짜 둘을 죽음에 몰아넣는 건 아닌가 모르겠고
야마다는 등 뒤에 차고 있던 직도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나는 그걸 받아들고는 숲으로 갔다. 그리고 직도를 조용히 감상했다. 고든 날, 대충 재련된 검, 오직 방어와 임무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검. 닌자들 쓰는 직도가 그 통상적인 일본도 그 사무라이들 쓰는 검에 비하면 좀 질이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사히 검과 제대로 부딪히는 순간이면 산산이 깨질 듯한 최악의 담금질 상태. 이때 좀 일봉이 있긴 있었나 보다. 일본 검이 되게 환상 가진 사람은 그걸로 다 자를 수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이땐 그랬나? 내가 검만 보고도 그 상태를 알게 되다니 난 역시 살아있을 적에 무사했던 모양이군. 숲에서 계속 검을 휘둘렀으나 검술이나 검법 같은 것은 떠오르지 않았다. 대나무를 베려고 했으나 직도로 베어질 리가 없었다. 결국 호공만을 벨 뿐이었다. 그렇게 계속 잠을 자지 않고 연습을 하리라 생각했지만 새벽이 밝으니 잠이 쏟아진다. 뭐야? 귀신도 잠을 자는 존재인가? 결국 그렇게 잠이 들었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 어느새 저녁 무렵. 직도는 자기 옆에 놓여 있었다. 정말 투박하다 못해 검 구실을 못하는 칼이었다. 자기 옆이 아니라 내 옆이 아닌가? 둔기라 해도 믿을 정도의 날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표현이 이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무딘 날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어쨌든 스스로가 생각해도 여기 대나무 밭에서 직도를 휘두른다고 갑자기 검술 실력이 늘지는 않는다. 자신이 배웠던 기술을 잊은 상태이므로 여기서 검술을 새로 창조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므로 무리다. 결국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한 닌자 마을에 돌아오는 게 상책이었다. 그렇게 마을로 다시 돌아왔다. 아무래도 이 마을과 한 달을 같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슬픈 예감이 들었다. 한 달 동안 머무른다 뭐 이런 얘기 있었나? 왜 기억이 안 나지? 다른 닌자 마을은 잘 모른다. 하지만 이 닌자 마을은 이상한 곳이다. 정말이지. 내 상식에 맞는 닌자들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귀신과 닌자와의 관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겠지만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관계다. 그냥 없었지만 해도 되잖아.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야마다 우치다를 만나는 것보다 붙여야지. 이름 모를 촌장에게 가서 내 계획을 말하는 게 좋을 듯 싶다. 복수할 겁니다. 안다. 그자가 사는 곳에 닌자들을 투입시켜서 다른 자들을 꼼짝 못하게 발목을 묶어버리고 저는 그를 유인해서 1대1로 정당하게 맞붙을 생각입니다. 제가 이기면 원한을 갚은 것이고 제가 진다면 그 실력이 좋은 것이었으니 이거 오타예요, 오타. 저로서도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질 리는 없습니다. 제로서도가 아니라 저로서도입니다. 저로서도. 그렇게 비겁한 술수를 썼다면 자신의 실력은 좋은 편이 아니겠죠. 과연 그럴까? 실력이 좋다고 술을 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지. 대결에 유리할 수 있다면 무슨 술을 못 쓰겠는가? 패배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유리한 고지에서는 이득을 생각해서 그런 술을 쓰는지도 모르지. 이것도 그냥 쓸지도 모르지 하면 되는데.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제가 진다 해서 야마다 우치다 둘이 죽을 일은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지더라도 그냥 그 무사히 수하들의 발목을 붙잡는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아니, 발목을 붙잡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지. 그 무사가 했던 대로 자네도 야마다와 우치다를 근처에 배치해 놓고 독침과 표창을 던지도록 하게. 아직 악천후에서 독침 쏘는 걸 가르치지 못했지만 그런 악천후는 아직 겪은 적 없으니 자네는 분명히 자네가 당한 대로 되돌려줄 수 있을 것이네. 그 이상일지도 모르고. 당한 때보다 갚을 때가 더 크군요.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하군. 자네 때문에 야마다 우치다가 죽을 것이라는 건 말이지. 네? 자네는 무사도 운운하면서 복수를 하려 했지만 정작 내 의견은 고지고대로 들어버리니 자네도 보통 영악한 게 아니군. 이게 다 자네 저주와 원한 때문이야.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들은 뒤로 하고
자네 복수가 제대로 성공하면 두 닌자도 죽을 일 없을 테니 자네에게 줄 것이 있다네. 이러면 네가 복수 성공 못하니까 야마다 우치다가 죽을 것이라는 그 뜻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성공해야 둘이 살 것이다 할 거면은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15년 전 글이라서 그런지 태클을 걸 만한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러더니 별다른 무늬 없는 검집에 꽂힌 검을 주었다. 검을 꺼내보니 무사가 쓰는 검이었다. 제대로 된 검이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면서도 이처럼 아름다운 무기는 없다. 와, 진짜 일본의 극치다 진짜. 일본도를 찬양하는 그게 일본의 기준 중 하나죠.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일본이 아니라서 한참을 그렇게 감상하는데 촌장이 불쑥 말했다. 그것 말일세. 그 검을 지닌 자는 반드시 이 세상에 사라지지만 복수는 반드시 하게 되지. 이 검은 동료가 썼었는데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닌자였지만 개인의 원한을 잊지 못해서 결국 검을 휘두르다 죽었지. 근데 시신은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었지. 그 검은 복수를 위해서 날씨를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은 없다네. 바람을 일으키거나 구름을 불러서 미친 눈발을 부르는 것 등의 날씨 변화는 오직 자네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지만 그래도 이 검으로 인해서 복수는 완수해버리지. 그렇군요. 너는 두 닌자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아넣지만 또 그건 자네 원한에 대한 집념 때문이 나는 더는 말릴 수 없다네. 아니 촌장이면 말려. 우치다 야마다 니네 마을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는 야마다를 상인으로 변장시키고 우치다는 스님으로 변장시켜서 성에다 잠복시켰네. 야마다는 평소엔 과묵한 것처럼 보여도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을 꽤 하는 편이지. 그래서 상인 역을 맡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역이지. 마침 마을에 필요한 물품을 사오라고 했으니 그건 알아서 해오겠지. 우치다는 과묵한 데다가 말에 무게가 있어서 아무도 그의 말을 흘려들을 수가 없지. 여러모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뭘로 갚을지. 복수를 완수해.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챕터가 끝났어요. 촌장 목소리 되게 힘드네. 그냥 떠들어도 되게 힘든데 음성 변조? 이런 소리. 음성 변조 하면서 하니까 목이 진짜 쉽게 맛이 가는 것 같네요. 저 중학생 때 동아리 든 게 그 구연동화부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동화 낭독하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서점 가가지고 만화책으로 된 삼국지 읽은 기억은 있는데 정작 동화 구연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제가 썼던 글을 낭독을 하고 있네요. 중학생 때 동아리 활동 되게 재밌었습니다. 세 번째 챕터 두 무사. 이거 1시 22분에 올라왔죠? 근데 두 번째 챕터 1시 19분이죠? 이게 게시된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3분 만에 어떻게 이 내용을 다 써? 못 쓰지. 시작합니다. 촌장의 집을 빠져나와 하늘을 바라보았다. 촌장이 나를 돕는다. 무슨 이유인지는 내가 알 필요가 없다. 아니, 이유라면 두 닌자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스스로 이를 터. 그렇게 마을을 서성이다가 두 무사가 이리로 오는 게 보였다. 귀신이 되면 귀는 밝아지지만 눈은 생전의 그대로인 모양이다. 두 명의 무사. 그들을 보니 또다시 눈앞이 암흑으로 변한다. 그러다가 다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건 분명히 어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적장을 보고서 말이다. 이러다간 복수를 할 때까지 아는 사람을 만나면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될 것만 같다. 어찌되었건 이건 나의 기억을 찾을 수 있는 단서임에는 틀림없다. 이번에도 외면하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자. 대체 무슨 일인가를. 어린 시절의 자신이 보인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명의 무사가 보인다. 둘은 매우 친한 듯 보이면서도 실은 친하지 않다.
아니, 친하지 않게 느껴진다. 저 키가 큰 아이는 자신을 무뚝뚝하게 대한다. 그리고 자신도 그에게 마음을 터놓지 않는다. 아무래도 원수는 아니지만 친구도 아닌 듯하다. 그리고 다시 주위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진다. 기억을 건너뛴 것만 같다. 그리고 실제로 보이는 장면은 자신이 청년이 되었을 때다. 이번엔 키가 작은 녀석과 어울린다. 이번에는 좀 친한 듯 보인다. 하지만 그런 장면도 더는 보지 못했다. 다시 주위가 밝아진다. 지금 내 앞에 두 무사가 나를 봤고 한 명만 흠칫 놀란다. 둘의 이름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저 무사 중 한 명이 검을 뽑고는 나를 베려고 했고 그 옆에 키 작은 무사가 그걸 얼른 말렸다. 이봐, 진정해. 귀신의 모습을 하고 축제를 즐기는 사람일지도 모르잖아. 그런 사람 있어? 이 시절에도 코스프레가 있어? 그거 그렇지. 겨울이라 농사도 안 하고 축제를 하는 마을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귀신이 아닌 사람인 척 해야 하는 건가? 난 당황했다. 난 사람이 아니다. 저들이 만약 내 가면을 벗어봐라고 하면 나는 벗지 못한다. 억지로 저들이 벗기려고 하면 가면의 독 때문에 사망할지도 모른다. 이 상황에선 못 본 척, 못 들은 척, 어물쩍 넘어가는 게 좋을 듯하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찌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할 뿐. 이봐, 가면 좀 벗어봐. 그게 슌페이, 이자가 벗고 싶어 하지 않는가 본데? 그냥 놔둬. 그래? 그럼 내가 벗겨주지. 난 움찔해서 얼른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급히 변명할 거리를 생각해냈다. 아직은 할 일이 끝나지 않아서 벗고 싶어도 벗을 수 없네요. 저라고 안 벗고 싶겠습니까? 제가 연극을 해야 하거든요. 무슨 극? 그게 복수를 하는 카부키요. 그럼 자네 카부키 배우? 아닙니다. 그냥 주변인이죠. 그래도 카부키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키 작은 무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슌페이, 그만두자고. 어차피 이자를 방해하면 우리도 뭔가를 얻어먹을 수 없자는가?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고 말이지. 자꾸 슌페이 슌페이 하는데 슌페이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왜 이름을 듣고 기억이 안 떠오르지? 슌페이란 키 큰 무사는 다시 나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지금 가부키를 한가하게 볼 입장이 아니야. 하지만 복수극이라니 흥미가 당기는군. 어차피 그 녀석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다츠지 녀석 죽지는 않았겠지. 다츠지? 주인공 아냐? 됐어. 우리 바쁘잖아. 실례했습니다. 슌페이, 이코. 잠깐, 다츠지 나잖아. 지금 저들을 붙잡지 않으면 과거를 알 기회를 놓친다. 지금 과거 상황이구나. 과거였어. 현재가 아니라 과거야. 근데 읽으면서 왜 헷갈리지? 나 현재인 줄 알았네. 결심이 서자 나는 그들을 뒤통수에 대고 외쳤다. 슌페이, 잠깐 멈춰봐. 뭐야, 초면에 반말이라니. 실례지 않은가? 내가 다츠지다. 네가 다츠지? 어째서 이런 평범한 마을에 있는 건가? 네가 다츠지란 것을 어떻게 믿지? 지금 나는 귀신이거든. 그러니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사실 나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허세를 부렸다. 하지만 저들이 내가 다츠지란 것을 믿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과거를 영영 알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원수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된다. 저들이 내 생전의 동료이고 내 원수를 안다면 나는 저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이 어떻게 풀릴지 난감한 상황에서 일을 어떻게 풀지 난감한 상황에서 아닌가? 아니면 일이 어떻게 풀릴지 난감한 상황에서 키 작은 무사가 말했다. 당신은 날 아는가? 몰라. 그럼 동명이인이겠군. 초면에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는 게 아니다. 내가 귀신이란 걸 어떻게 절마들한테 확신시키지? 아무래도 내가 먼저 나의 입장을 말해야 될 듯 싶었다. 저들이 나를 믿어주기만 한다면 일은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저들을 언제 볼 수 있겠는가? 이건 하늘이 준 기회다. 내 말은 천천히 잘 들어라. 띄었어야 했는데 붙였네. 난 다츠지다. 난 죽은 지 얼마 안 된 귀신이고 누군가에게 복수를 해야만 해.
그리고 너희가 생전에 나의 친구들이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슌페이라 부르는 사나이는 성격이 융통성이 없지. 그리고 나하고 별로 안 친했어. 그렇다고 동료가 아니진 않지. 동료가 아니라면 옆 사람과 함께 나를 찾으러 다닐 이유가 없으니까. 슌페이 옆 사람 이름? 몰라. 하지만 그는 친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 그리고 기억이 끊겼어. 난 지금 누군가에게 복수를 해야만 해. 그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가 누굴까? 이 마을 근처의 어느 성에 있는 어느 무사한테 말이야. 귀신은 그야말로 원한과 저주를 품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 너희들은 생전에 내 친구들이었다면 내가 복수해야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 거야. 그러니 내게 알려줘. 그러자 둘은 서로 속닥거렸다. 사이토, 이 녀석 왠지 다치지 같지 않아? 글쎄, 이 녀석이 다쳐진지 아닌지 상관없어. 그를 못 찾더라도 주군의 원수를 갚으면 되니까. 오히려 이 녀석이 귀신이니까 서로의 원수를 갚는데 도와주면 서로 좋잖아. 귀신이라면 분명히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뿌리고 눈을 흩날리고 구름을 모으는 재주가 있을 거야. 머릿속이 꽃밭이네. 이봐요 두 사람. 지금 하는 말 다 들리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다. 무슨 귀신 취급이 도술 부리는 도사 취급이야. 뭐 어떻게 귀신이 바람 일으키고 비 뿌리고 눈 흩날리고 구름 오고 그래. 뭐 이런 식의 소문이 이 마을이나 이 일대에는 좀 많이 퍼졌는가 봐요. 그런 말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다. 그래도 저들이 별 의심 없이 내가 귀신이란 것을 믿어주는 것 같았다. 저들이 내 생전의 과거에 등장했으니 나와 관계된 사람이라는 것만큼은 틀림없지. 이제 해야 할 일은 저 둘과 함께 복수를 얼른 하면 된다. 언제까지나 귀신으로 있긴 싫다. 윤회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든 다시 제대로 살아가겠지. 윤회를 한다면. 좋아, 다치지. 네가 기억을 잃어버린 것은 안 된 일이야. 우리가 모시던 군주는 닌자에게 암살당했다. 일본 애들 군주란 표현 쓰나? 주군이라 안 하나? 그리고 넌 그 원수를 갚겠다며 치아키에게 결투를 신청했지만 그 뒤로 소식이 끊겼지. 야, 치아키 진짜 흔한 이름인데. 우린 네가 그와 실력이 비슷하여 결투를 못 끝내고 어느 마을에 떠돌아다니면서 때를 기다리는 줄 알았지. 네 원수는 곧 우리의 원수. 함께 하자고. 이거 이용하려는 티가 팍팍 나는데. 그래도 저들이 나와 관계된 자였기에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저것들은 내 가면 만지게서 죽였다. 우리는 그렇게 또 생전에도 동료였겠지만 이번에도 어이없는 절차로 동료가 되어버렸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챕터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챕터 엄청 짧죠? 예. 이걸로 이 죽음에서 피어난 눈, 이 작품의 3분의 1 했습니다. 3분의 1. 예. 되게 짧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그럼 안녕!